안녕하세요. 유초등기 아이를 키울 때 학부모님들의 목표 중에 창의성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가장 큰 미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책 육아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많은 체험도 전해주려고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 창의성에는 5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성, 그리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유창성,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서 만드는 융통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목록화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정교성,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독창성, 이 5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창의성은 독서를 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독서를 할 때 어떻게 창의성이 성장할까? 보면 유초등기 독서는 대부분 지식 기반의 독서도 있지만 3세에서 10세 사이는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독서가 있죠. 책을 읽는 동안 이야기 속의 상황이나 캐릭터의 감정에 이입되는 건 이 창의성 중에 민감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의 내용에 스토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자세히 볼 수 있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이런 활동들이겠죠. 그리고 이야기 속의 지식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영어 독서의 경우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읽을 때 기존 독서 과정에서 내가 한번 읽었던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게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어원을 아이가 보면서 이건 무슨 뜻을 나타내겠구나, 합성어 같은 것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이가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유창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지된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유추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융통성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스토리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유창성과 융통성을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정독을 할 때 복잡한 상황의 장면이나 추리물의 사건을 고민해서 막 몰입되어서 아이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거는요 또 정교성을 키웁니다.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그걸 읽고 또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뭔가 이게 실제로 이용되게 계속 생각을 반복해서 그거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처럼 스토리에서도 그냥 훅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인과관계라든가 아니면 주인공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 중에 정교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책을 전체를 한 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모험 이야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모험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과정들, 이건 뭘까요? 독창성이죠. 자, 창의성의 5가지 요소는 아이가 3세에서 10세까지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책을 읽을 때 아이가 하나하나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이 5가지 요소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영어 독서를 할 때에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각 나라의 스토리의 이야기들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어떤 가치관이나 관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무리 어린이 책이라도 녹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된 독서를 하면서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생활 환경,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접하면서 아이들의 독창적인 스토리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확장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죠. 퍼플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퍼플 아카데미 목표 중에 하나로 영어책이건 한글책이건 아이가 지식을 위해서, 스토리의 재미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더라도 다 이해하고 거기에 좀 감동받고
영어가 어떤 책을 읽는데, 지식을 쌓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영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퍼플 아카데미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영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스토리는 나 이런 스토리는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 더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큰 아이들 한 3, 4년 돼서 아이가 한 3, 4학년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찾아서 엄마한테 링크를 주거나 엄마 이 책 사주세요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아이들이 스토리를 좀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창의성의 요소들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습득해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볼 때 이 5가지 요소를 좀 명심하고 우리 아이가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창의성에서 뭐 유창성이나 독창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연계 활동들을 같이 해서 또 그 부분을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의성의 5가지 분류를 말씀드리고 영어 독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